한중일 문화교류의 장이 된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행사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8개월 동안 각 국가의 문화도시들이 융합하는 기회가 됐던 행사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리모델링과 운영비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구시가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 인터넷 언론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79명으로 1977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한중일 문화교류의 장이 된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행사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의 문화도시가 어울리고 융합하는 기회가 됐던 이번 행사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로 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를 주제로 열렸던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가 1년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의 경주시, 중국의 원저우시와 진안시, 일본의 오이타현, 3국 4개 도시가 올해 1월부터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경주 월정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14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상생협력 심포지엄과 주류 문화 페스티벌, 청소년 문화예술제, 3국의 전통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진 난장 등 각 도시의 예술가와 시민들이 문화로 소통하며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삼국의 문화를 비교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한중일 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이 매년 각각 문화도시를 선정해 그 도시의 고유하고 매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이 3국이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활발하게 교류하여 성숙한 문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深化东亚及世界的文明交流互鉴，希望中韩日三国共同努力，推动东亚人文交流取得更大成果。 코로나19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한중일 3국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했던 동아시아 문화도시. 내년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리모델링과 운영비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구시가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 대구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인터넷 언론 뉴스미는 21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지만 관사 운영비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사는 홍 시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공유재산이라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예상 집행 정보를 공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7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사람은 모두 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 대책을 시작한 2016년 한 해 158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올해 들어 사망자는 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입니다. 지난 한 주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수 기자. 네, 박근수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신도들의 종교 행사 소식부터 다뤄보죠. 행사 인원이 엄청났다고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종교 행사를 열었는데 행사 참가 인원이 1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대구시와 경찰 등이 교통과 안전관리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날 별다른 충돌이나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차 유행이 신천지로 인해 시작되기도 했었고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행사 전부터 나왔습니다. 신천지 반대 단체가 집회를 벌이기도 했고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행사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대관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대구시는 관련 규정상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죠.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행정을 감정으로만 처리할 수 없다.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르게 내놨다고 하는데 시민사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각각 학교 급식 운영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교육청은 전체 적발 건수가 220여 건이라고 밝혔는데 대구시는 1,8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1명의 반복된 잘못을 교육청은 1건으로 정리했지만 대구시는 건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같은 감사를 놓고 결과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실련은 양 기관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감사 결과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치명적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납품업체 비리 의혹을 무상급식 문제로 트집 잡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매시장 화재에 이어서 또 지난주에는 LPG 충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동 감식도 이뤄졌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대구시 서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이 사고로 충전소 직원과 손님 등 8명이 다치고 주변 건물과 차량 10여 대의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죠. 국과수와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이 17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탱크로리 차량과 충전 장치 등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LP가스가 누출된 경위와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스 충전 중에 안전규칙을 지켰는지 가스 누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폭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근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8일 노동동 중심 상가지구에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기업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입주기업 사무실 20곳을 비롯해 공유 오피스 20석과 비즈니스 센터 등의 시설을 구축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관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영천시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2021년 전기 저상버스 2대를 도입했고 올해 32억 원을 들여 8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는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해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동과 소음도 적고 출입구가 낮아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합니다.
영천시는 지속적으로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밤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공연에 나서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 드리머스의 열창에 무대를 빛냈습니다. 개막 공연에 이어 열린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은 에콰도르가 2대 0으로 개최국 카타르를 제압했는데요. 이로써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개최국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경기에서 패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월드컵이 4년 만에 찾아오면서 모처럼 대목을 맞은 국내 상인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추모 여론 속 대규모 거리 응원정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월드컵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반면 경기 시간이 밤이고 또 유통업계의 월드컵 마케팅도 시동을 걸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진출과 월드컵 특수를 판가름할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은 24일에 열리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문경시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 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문경시 공평동 소재의 환경자원 순환센터 내 임시 야적장에서 반입 수수료 없이 영농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그간 영농 폐기물 중 재활용 대상이 아닌 품목들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돼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고 있었다며 영농 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면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전선에 걸리거나 불법 소각으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무상 처리 기간 적극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청송군이 부산 광안리에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과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광안리 카페거리에서 사과 시식회와 홍보 전시회를 열어 부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송 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설된 경북 봉화소방서가 21일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착공한 봉화소방서는 126억여 원이 투입돼 본 건물과 소방훈련탑 등 2개 동으로 건립됐습니다. 소방공무원 161명과 3개과, 세계 119 안전센터, 2개 지역대와 소방차량 34대가 배치돼 봉화읍 등 10개 읍면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소방서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더 빈틈없고 더 촘촘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최근 경북도가 주관한 도지역 살기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경북도가 제2의 생활 거점을 만들길 원하는 신중년 도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아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봉화군은 세컨하우스 너나들이 조성 사업을 통해 조립식 주택 10개 동 규모의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소천면 분천리에 조성하게 됩니다.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이 29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시의회는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아동 17,000여 명이 아동급식 지원 대상이라며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아동급식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비롯해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오는 29일까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자이면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 창조기업 또는 창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교육 및 전문가 자문, 판로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이며 연장 심사 등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